네, 안녕하세요. 위험물 자격증의 모든 것 카페의 멘토입니다.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 세 번째 시간으로서 제3류 위험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류, 2류와 마찬가지로 제3류 위험물도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이런 식으로 표로 어, 류별과 품명 그리고 지정 수량이 나와 있어요. 한번 알아보면은 류별로는 제3류 위험물이고요. 제3류고 품명은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그리고 황린,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 그리고 유기 금속 화합물, 금속의 수소 화물, 그리고 금속 인화물,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 그리고 그 밖에 행정 안전 불량으로 정하는 것에서 염화 규소 화합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류 위험물에서 행정 안전 불량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종류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시행규칙 제3조에 이렇게 행정안전불량으로 정하는 것들이 1류부터 6류까지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류 위험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더라고요, 법에. 그래서 이류 위험물에서는 이 행정안전불량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종류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제3류 위험물은 염화규소 화합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지정 수량은 10kg, 20kg, 50kg, 300kg 이렇게 나와 있고 위험 등급으로는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류하고 2류하고 암기했던 방법처럼 우리는 요 암기법으로 또 암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칼라, 알랄, 잠시 끊고 황. 그러니까 완전히 끊는 게 아니에요. 칼라, 알랄, 쉬었다, 황, 끊고, 알류, 끊고, 금금칼. 이렇게. 칼라, 알랄, 황, 알류, 금금칼 해가지고 1, 2, 5, 300 이렇게 할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지정 수량이 될 거고요. 지정 수량이 될 거고 잠시 후에 세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칼라 알랄 황 끊고 알류 끊고 금금칼 해서 1, 2, 5, 300 이렇게 암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참고를 한번 볼게요. 밑에 한번 참고를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연 발화성 물질하고 금성 물질에 대한 정의를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법으로 나와 있고요. 자연 발화성 물질만의 정의는 공기 또는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을 자연 발화성 물질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금수성 물질은 물과만이에요. 물과만 접촉해서 발열하고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이다라고 해서 이제 제3류 위험물에서는 자연 발화성 물질하고 이제 금수성 물질하고 이제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고 시중 교재에서는 이렇게 물질을 나눠주는 교재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나눠주는 그 교재가 제가 확인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게 이렇다 하게 딱 나눠주는 교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부분에 대해서 딱 명확하게 나눠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보호액. 요 놈들을 저장할 때 어떻게 보호를 할 거냐, 어떻게 해서 저장을 할 거냐, 해서 이러한 보호할 수 있는 액체에다가 담궈서 이러한 물질들을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와 접촉을 못하게끔 아니면은 물과의 접촉을 못하게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호액이 있는데, 칼륨과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등유, 경유, 파라핀 이러한 것 등의 이 석유류에 속하는 이러한 것들한테 넣어서 보호를 한다. 보호액에 저장을 한다. 그리고 황린 같은 경우에는 pH9인 약 알칼리성 물에 보호를 한다. 간혹 요거를 문의를 많이 오거든요. 그냥 물이라고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래도 pH9면 알칼리성 그 성질이 나타나거든요. 그러한 물에다가 담가서 보관을 한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 문장으로 이렇게 암기를 해주세요. 다음에 알킬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헥산에 넣어서 저장을 한다. 이렇게 해서 암기를 요거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다음 제3류 위험물의 공통성질하고 이제 저장, 뭐 취급할 때 유의사항을 한번 읽어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걸 다 써라 라는 내용의 문제는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류 위험물은 대부분 이러한 특성이 있구나, 그리고 저장 취급할 때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통성질을 한번 읽어보면 1번 대부분 무기화합물이다. 2번 자연 발화성 물질은 공기와의 접촉으로 연소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한다. 금수성 물질은 물과의 접촉으로 발열, 가연성 가스를 발생한다. 이거 정의에서 보신 내용이죠. 4번 산화제 혼합 시 가열, 마찰, 충격 등에 의해 폭발이 위험이 있다 라는 거 눈으로만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저장 취급 시 유의사항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용기 파손이나 부식을 방지하고 공기 및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그리고 두 번째, 위험물을 보호액 속에 저장할 경우 보호액 표면에 노출에 주의한다. 그러니까 푹 담그라는 얘기죠. 세 번째, 다량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소분하여 조금씩 나눠서 그렇게 저장한다. 한 번에 모아 저장하면 위험하니까 나눠서 저장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참고를 보시면은 삼류 위험물의 그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인데요. 이것도 이제 세부 기준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 라고만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 볼게요. 자, 저와 똑같이 A4 용지를 이렇게 가로로 놔주시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류별을 한번 적어 볼게요. 제 3류 위험물. 저기를 얘기는 안 했었네요. 아까 그 표에서 이 제3류 위험물의 대표적 성질. 제3류 위험물의 대표적 성질을 뭐냐면은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그래서 요 자연 발화성하고 금수성, 여기 물질이 빠졌네요.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고, 자연 발화성 물질에 대해서 앞서 정의했던 그 내용, 공기와 물하고 요놈들이 접촉해서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그게 자연 발화성 물질이고, 금수성 물질은 물과 접촉하여 발열하며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요게 이제 금수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류 위험물에서 금속과 물이 반응해서 가연성 가스인 H2, 수소를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다른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놈들과의 물과의 반응식이 매우 중요하겠죠. 일반 금속하고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놈들의 반응식도 이따가 나중에 좀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도 다 모두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한번 품명을 적어보면 칼, 나, 알 하고 살짝 했다가 황 했죠. 그리고 끊고 알류 끊고 칼 이렇게 적었어요. 칼라 알랄 쉬었다 황 알류 칼 해서 여기에는 1, 2, 5, 300이라고 적었죠. 1, 2, 5, 300 따라서 요 놈은 뭐가 된다? 그치, 지정 수량이 될 겁니다. 지정 수량. 요 놈들은 뭐가 돼요? 품명이 되겠죠. 요 놈들은 다 품명이 될 거고 요 놈 지정 수량이 1, 2, 5, 300이 될 거다. 그래서 요 놈 앞부분, 요 끊기 전까지 앞부분은 1등급이에요. 1등급. 그리고 안료는 2등급. 그리고 금금칼은 3등급.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황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요 앞에 4개까지가 지정수량이 10kg이 되는 거예요. 요 앞에 4개까지가 10kg이고 요 황린이라는 놈인데 요 놈이 이제 20kg이 돼요. 그래서 1, 2, 5, 300이 되는 거예요. 1, 2. 그게 1,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류는 50kg이 될 거고요. 그리고 금금칼은 300kg이 될 거예요. 그래서 1, 2, 5, 3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2, 5, 300 다시 한번 읽어보면 칼라, 알랄, 쉬었다, 황, 끊고, 알류, 끊고, 금금칼에서 1, 2, 5, 300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칼은 뭐예요? 그치, 칼륨. 그리고 나는 나트륨, 칼륨, 나트륨. 그리고 알은 알루미늄. 그리고 또 여기 알은 리튬. 그리고 황은 황린이 되겠고요. 알은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 그래서 요 알칼리 금속하고 알칼리 토금속은 뭐예요? 주기율표에서 1족이 알칼리 금속, 2족이 알칼리 토금속. 그래서 주기율표를 외워주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1족, 2족 이렇게 된다. 그리고 유는 유기 금속 화합물, 유기금속 화합물. 다음에 첫 번째 금은 금속의 수소화물. 그러니까 금속과 수소랑 결합된 물질들일 거예요. 금속과 수소와 결합된 물질이니까 금속의 수소 화물이 될 거고, 다음 금은 금속의 인화물. 금속과 인이 결합된 물질이다. 그래서 금속의 인화물. 그렇게 나올 거고, 요 칼은 요쪽에다 쓸게요.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 요건 뭐예요? 칼슘이나 알루미늄이 뭐 탄소하고 결합된 물질이다. 그래서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 칼슘하고 알루미늄이 뭐랑 결합된 물질? 탄소하고 결합된 물질. 그래서 칼슘 또는 알루미늄 알루미늄 탄화물 이렇게 이제 품명을 다 쭉 적어봤어요. 적어봤고 이제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칼륨은 그 화학식이 K가 되겠고요. K.
화학식이 K가 되겠고, 아유, 왜 그래. K가 되겠고요. 우리가 주기율표에서도 봤던 그 칼륨 그거 맞습니다. 얘도 이제 금속이기 때문에 이류 위험물에서 이제 마그네슘하고 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은백색의 광택이 있는 경금속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은백색의 은백색 광택이 있고 경금속이다. 경금소다. 요거는 나트륨하고도 같은 성질입니다. 같은 성질. 칼륨하고 나트륨하고 같은 성질이고, 이렇게 같이 추재가 돼요. 은백색 광택이 있는 경금속이다.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기에서도 나오고, 실기 보기에서도 좀 나오는 내용인데, 칼로 자르기 쉽다. 자르기 쉽다. 그리고 수은과 반응하여 아말감을 만든다. 요거는 다 이제 보기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되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불꽃 색상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조금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 불꽃 색상은 무슨 색이다? 보라색이다. 이거 제가 뭐 빨간색으로 적지만 빨간색으로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보기 쉽게 적으시면 돼요. 저도 그러면 검은색으로 적을까요? 불꽃 색상은 보라색이고 칼륨, 나트륨 같은 경우에 보호액이 뭐라고 그랬죠? 보호액이 등유, 경유, 파라핀 요런 것들의 석유류에 저장한다. 보호액이죠. 보호액. 석유류에 저장한다. 이렇게 저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 수분과 그 자연발화성 금수성 물질의 그 정의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분과 공기의 접촉을 차단하고 산화를 방지한다. 그렇기 위해서 이러한 놈들한테 이제 저장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트륨 같은 경우에 요것도 이제 공통이고 이제 불꽃 색상. 나트륨 같은 경우에 여기다 적을게요. 불꽃 불꽃 색상.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이다. 네, 노란색이다. 칼륨은 보라색, 나트륨은 노란색. 뒤에 가면 이제 리튬도 나오고 칼슘도 나오고 다 나올 건데 거기서도 이제 불꽃 색상이 또 다 달라요. 그거 제가 나중에 표로 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트륨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칼륨과 나트륨은 이제 그 금속이다 보니까 중요한 게 산화 반응식, 산소하고 결합하는 반응식이죠. 금속 더하기 산소에서 산화 금속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다 한번 적어 드릴까요? 금속하고 산소가 결합을 하면은 이제 산화 금속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속이 요 자리로 가면 되는 거고, 여기는 그러니까 읽을 때는 이제 산화 금속 이렇게 산화 뭐 알루미늄 그렇게 산화 칼륨 이렇게 읽는데 화학식으로 적을 때는 이제 금속이 앞에 가겠죠. 금속이 앞에 가고 산소가 뒤로 갈 거예요. 산소가.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반응식이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금속이 산화하는 반응식은 금속 그 화학식만 알면 전체적인 그 금속 산화 반응식은 다 암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금속이니까 물과의 물과의 반응식도 아주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산화탄소와의 반응식,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알고 가자면 에틸 알코올과의 반응식. 이거 모두 기타 자료 게시판에 반응식 자료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표시해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트륨까지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알킬 알루미늄 시험에서 삼류 위험물 중에서는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 중에 하나 메틸 알루미늄이 있고요. 그리고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트리메틸 알루미늄, 트리에틸 알루미늄. 그래서 화학식을 한번 적어보면 트리메틸 알루미늄은 메틸기가 트릭에 있다는 거예요. 알루미늄 한 개하고. 그래서 트리메틸 CH3가 몇 개? 트릭에 있다는 거예요. 3개. 그게 이제 알루미늄하고 결합한 물질을 트리메틸 알루미늄 이렇게 부르고요. 트리에틸 알루미늄은 뭐겠어요, 그러면은? 그치. C2H5인 이 에틸기가 몇 개? 3개의 알루미늄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되는 거예요. 위에는 트리메틸 알루미늄, 밑에는 트리에틸 알루미늄 해서 요 두 놈 모두 뭐가 중요해? 일단 연소 반응식 중요하고요. 연소 반응식 단골입니다. 연소 반응식 그리고 물과 반응식 얘도 마찬가지. 트리에틸도 연소 반응식하고 물과의 반응식. 이 반응식들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트리메틸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물과의 반응식에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가 뭐예요? 메틸이니까 메탄이 나온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트리에틸 알루미늄의 물과의 반응식 생성물은 에틸이니까 에탄이 나온다. C2H6 에탄 C2H6. 그래서 트리메틸 알루미늄은 메틸이니까 물과 반응해서 메탄이 나오고요. 요 메가 나오고 트리에틸 알루미늄은 에틸이니까 물과의 반응식에서 요 에탄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두 놈은 용기를 밀폐해서 저장을 해야 되고 그 밀폐된 용기 속에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용기를 밀폐해서 저장을 한다. 요게 이제 알킬 알루미늄의 두 가지 트리메틸, 트리에틸 알루미늄을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준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알킬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 알킬기에다가 리튬이 결합된 물질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알킬기에다가 알루미늄이 결합된 물질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알킬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킬기에다가 리튬이 결합된 물질인데 이 R이 CnHen 플러스 1 요런 식이 있어요. 이러한 식이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화학식을 암기할 때 이러한 규칙을 알면은 좀 외우기 쉬워지니까 한번 적어 드린 건데, 이해 못 하시면 그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어서. 그래서 종류를 한번 적어 보면 부틸 리튬, 예전 영상에서는 제가 이 알킬리튬에 대한 그 종류를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알킬리튬의 종류가 시험에 출제가 되는 바람에 제가 새롭게 영상을 만들면서 추가를 좀 했어요. 그래서 화학식 정도만 좀 알고 가자, 해서 지금 제가 적어 드리겠습니다. 부틸 리튬, 그리고 메틸 리튬, 부틸 리튬, 메틸 리튬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부틸 리튬은 화학식을 한번 적어 보면은 C4H9Li, 그리고 메틸 리튬은 CH3Li, 이렇게 화학식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요 공식에다가 한번 넣어보면은 N은 같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C가 4니까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4, 2, 8에다가 1 더하니까 9. 그러니까 C4H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화학식만 좀 이런 종류가 있다, 이 정도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렇게까지만 넘어가고요. 다음 이제 황린으로 넘어갈게요. 황린은 이제 화학식이 P4잖아요. P4. 이류 위험을 할 때 정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었죠. 그래서 황린은 P4가 화학식이다. 그래서 요놈의 보호액은 pH 9인 약 알칼리성 물에 저장을 한다. 그래서 얘가 보호액이 됐었었죠. 이유가 뭐냐면은 포스핀이라고 있는데 pH3라는 그 포스핀이라고 있는데, 이 가스를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pH 9인 약 알칼리성 물에 저장을 한다.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pH의 p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소문자 p고, 포스핀의 p는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이거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화학식 쓸 때 이거 대소문자는 꼭 구분해서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정린 때 설명을 드렸었지만 요 황린을 공기 차단하고 250에서 260도씨에 가열을 하면 뭐가 생성되죠? 그치, 정린이 생성된다. 정린이 생성된다는 거 꼭 알고 가셔야 되고요. 다음, 그리고 이 황린이 출제될 때는 보기상 요 놈을 또 이제 유추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되면은 자극성이라는 단어가 꼭 나올 거고요. 맹독성이라는 단어도 꼭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황린의 발화점이 가장 중요해요. 발화점. 황린의 발화점은 34도씨라는 거.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나섰을 때 자연발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겠죠. 34도씨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요 놈은 자연발화
발화의 위험이 있다. 자연 발화의 위험이 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야 될 게 이 황린의 연소 반응식. 반응식 관련해서 제가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리죠. 그게 다 시험에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황린은 요 정도까지만 정리해서 큰 틀을 좀 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알칼리 금속 및 알칼리 토금속을 좀 나열을 해 볼 건데요. 알칼리 금속하고 알칼리 토금속은 제가 품명 적어 드릴 때 뭐라고 그랬죠? 얘는 1족, 주기율표에서 1족, 알칼리 토금속은 2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종류에는 리튬이 있을 거고, 칼슘이 있을 거다. 칼슘이 있을 거다. 그래서 리튬의 화학식은 Li가 되고요. 칼슘은 CA가 될 겁니다. CA. 그래서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2차 전지에 사용된다는 거. 2차 전지에 사용된다는 거. 요게 이제 문제 보기에 나와서 유추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단서예요, 단서. 그리고 불꽃 색상. 불꽃 색상은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적색이다. 적색.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에 불꽃 색상이 주황색이다. 나중에 조금 있다가 제가 이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요거 저기 불꽃 색상 주황색이다 하고 요놈들은 지금 다 이제 금속이잖아요. 금속.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물과 반응식을 꼭 체크를 해줘야 된다. 리튬하고 칼슘 같은 경우에도 물과 반응식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금속 플러스 물은 수산화 금속 OH가 나오고 H2가 나오겠죠. 일반 금속이니까. 그래서 요 금속이 여기로 간다고 했어요. 수산화 금속에 H2가 나온다. 금속물. 이렇게 해서 반응식도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유기금속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2등급의 50kg이다. 삼류 위험물의 2등급의 50kg이다 라고 해서 위험 등급하고 지정 수량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야죠. 금속의 수소 화물로 넘어갈게요. 금속의 수소 화물은 제가 요 품명 적어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속하고 수소와의 결합이다. 종류를 적어 볼게요. 수소와 칼륨, 그리고 수소와 리튬, 그리고 수소와 나트륨, 그리고 수소와 칼슘, 다음에 수소와 알루미늄, 리튬. 이러한 물질들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수소와 칼륨, 수소와 리튬, 수소와 나트륨, 수소와 칼륨, 수소와 알루미늄 해서 화학식을 적어보면 수소와 칼륨이니까 KH, 그리고 수소와 리튬은 LiH, 그리고 수소와 나트륨은 NaH. 모두 수소하고 금속하고 결합된 거죠. 수소와 칼슘은 Ca,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가 H2예요. H2. 요거는 나중에 제가 좀 기초화학을 좀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수소와 칼륨 같은 경우, 칼륨, 리튬,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주기율표상의 1족
일족 원소들입니다. 일족 원소들은 가수가 플러스 1가를 나타내요. 플러스 1가를.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에는 2족이거든요. 2족. 2족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가를 나타냅니다. 1족은 플러스 1, 2족은 플러스 2. 그렇기 때문에 1족하고 만나는 놈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수소는 마이너스 1가거든요. 마이너스 1가.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이 결합돼서 합이 0이 돼야 안정한 물질이 되거든요. 요거는 좀 나중에 또 영상을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이 결합해서, 즉 1가와 마이너스 1가가 결합을 해서 요거의 합이 0이 나와야 안정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는 플러스 1가, 얘는 마이너스 1가니까 두 개 더해서 0이니까 안정한 물질. 수소와 리튬도 1족이다 보니까 얘 1가, 얘 마이너스 1가 더해서 0이니까 만족하는 물질. 얘도 마찬가지로 1가, 마이너스 1가니까 0이 돼서, 합이 0이 돼서 안정한 물질이 됐어요. 근데 칼슘 같은 경우에는 얘는 플러스 2가라고 그랬죠. 2족이기 때문에 2가. 근데 수소는 마이너스 1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이 플러스 2가이고 수소가 마이너스 1가니까 이게 두 개 더해서 0이 되려면 결국에는 수소가 두 개가 있어야 플러스 2, 마이너스 2 해서 합쳐가지고 0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뒤에 2가 붙게 되는 거예요. 2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은 넘어가시고요. 수소와 알루미늄 리튬 같은 경우에는 LiAlH4.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냐면은 2족까지만, 여기서 2족까지만 말씀드렸지만 3족까지가 플러스 3가입니다. 3족까지가 발음 좀 이상한데 3족까지가 플러스 3가입니다. 그래 보면은 리튬은 플러스 1가였죠. 알루미늄은 플러스 3가예요. 왜? 3족이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개 더하면 플러스 4족이잖아요. 그러면 수소는 마이너스 1가니까 몇 개가 있어야 0이 돼요? 그치, 4개가 있어야 0이 되겠죠? 그래서 4개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요거는 그냥 이렇게까지만 하고요.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요놈들 같은 경우에, 요놈들 같은 수소와 금속의 수소화물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이제 다 이제 금속이다 보니까 물과의 반응식이 중요하다. 물과의 반응식이 중요하다.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반응식들. 다음 이제 금속의 이나물은 인화 칼슘이라는 놈이 있고요. 인화칼슘이라는 놈이 있고, 인화 알루미늄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인화칼슘하고 인화알루미늄도 문제 출제가 많이 되는 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화학식을 적어보면 Ca3P2가 되고요. 인화칼슘은. 그리고 인화알루미늄은 AlP가 됩니다. 인화칼슘은 Ca3P2, AlP. 이렇게 인화알루미늄 AlP. 되셨죠? 이거는 왜 얘는 플러스 2가고 얘는 몇 가입니까? 뭐 이렇게 또 질문이 들어올 건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1족, 2족, 3족은 1가, 2가, 3가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는데 여기 이 P 같은 경우에는 가수가 변화하는 물질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결합하는 물질에 따라서 가수가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화학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화칼슘의 특징은 적갈색의 고체다. 적갈색 고체다. 이게 단서로 이제 나올 거고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게 연소 반응식하고 물과 반응식, 다음에 염산 반응식이 좀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되시겠죠? 다음 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뭐 특징들보다는 연소 반응식 쓰라. 연소 반응식 쓰고 생성되는 뭐 기체의 뭐 부피를 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게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니면은 물과의 반응식, 물과 반응식을 써라. 물과의 반응식을 쓰고 연소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소 반응식을 써라. 그런 문제고 물과 반응식이 이제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를 구해라 라고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나칼슘하고 이나알루미늄하고 물과 반응을 하게 되면 공통적으로 생기는 기체가 뭐냐면은 pH3라고 하는 아까 황린에서 포스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포스핀을 생성을 한다. 공통적으로 요 놈이 물과 반응하고 요 놈이 물과 반응하면 공통적으로 요 놈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나칼슘의 그 물과 반응식, 연소 반응식, 염산과의 반응식, 그리고 이나알루미늄의 연소 반응식, 물과 반응식 공통적으로 생성되는 건 pH3다라는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이라고 했어요. 칼슘 또는 알루미늄 탄화물. 이게 어떤 놈들이 있겠어요? 그렇지. 칼슘하고 탄소와의 화합물이 있을 거고 알루미늄과 탄소와의 화합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탄화칼슘이 있고 요 놈은 카바이드 요놈은 카바이드라고도 부릅니다. 카바이드. 화학식은 CaC2가 되고요. 요놈 같은 경우에도 C가 이게 변하는 놈이에요. 얘는 무조건 플러스 이가인데 요놈은 변하는 놈이기 때문에 이런 화학식이 만들어진다. 그냥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요놈 같은 경우에는 용기 밀폐하고요. 아까 전에 알킬 알루미늄 그 저장할 때 용기 밀폐하고 불활성 기체를 봉입한다. 불활성 기체를 봉입해서 저장을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구리, 은, 그리고 이러한 놈들과 반응을 하면 폭발성 아세틸리드가 생성이 돼서 위험하다. 시중 책들을 보면 아세틸리드, 아세틸레이드, 아세틸레이트 또 뭐 있었지? 하여튼 그렇게 쭉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요. 이거 영어 발음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아세틸리드, 아세틸라이트, 아세틸레이트 뭐 이게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요놈 같은 탄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물과 반응식이죠. 물과 반응식. 이게 아마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식이 제일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제일 많이 나와서 한번 적어 드릴게요. CaC2 더하기 H2O. H2O는 CaOH2 더하기 C2H2. 제가 이걸 적어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요 놈 있잖아요. 요 놈 아세틸렌. 요 놈의 연소 반응식도 아셔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문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기체의 화학식을 쓰고 그 기체가 완전 연소하는 반응식을 쓰고 그리고 그 기체가 완전 연소하기 위한 뭐 산소의 양을 구하라. 이렇게 해서 총 문제가 세 가지 뭐 이렇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해서 되게 막 와, 큰일 났다.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했지만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거든요. 되게 간단한 문제니까 겁은 먹지 마시고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
라고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단 반응식을 써드렸고요. 이 반응식도 다 기타 자료 게시판에 반응식 자료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탄화칼슘과 아세틸렌의 이제 각각의 반응식, 물과의 반응식하고 생성되는 기체의 연소 반응식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탄화칼슘은 또 요게 또 잘 나오더라고요. 질소와의 반응식, 약 700도씨의 반응식이 출제가 됩니다. 요것도 기타 자료 게시판 반응식 자료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탄화칼슘은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탄화 알루미늄하고 탄소하고 결합된 물질이겠죠. 그래서 AL4C3가 이제 화학식이 될 거고요. 요 놈도 이제 물과의 반응식. 탄화칼슘은 C2H2가 발생을 했다면 이 탄화알루미늄은 물과 반응을 해가지고 메탄이 생성됩니다. 메탄 CH4. 그렇기 때문에 요 놈도 메탄이 연소하는 연소 반응식이 나오겠죠. 메탄이 연소 반응식이 나올 거고, 뭐 연소할 때 필요한 산소의 양을 구해라, 뭐 공기의 양을 구해라, 뭐 이런 계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탄화칼슘의 그 물과 반응식하고 연소 반응식을 안다면 당연히 탄화알루미늄의 물과 반응식하고 요놈 생성되는 기체의 연소 반응식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거 불꽃 색상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불꽃 여기다 적을게요. 색상을 적어드리면은 칼륨이 있고 나트륨이 있고 칼슘, 그리고 리튬, 그리고 바륨까지 한번 바륨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륨. 그래서 칼륨은 보라색, 나트륨은 노란색, 칼슘은 주황색, 그리고 리튬은 적색, 그리고 바륨은 황록색 해가지고 이렇게 표로 한쪽에 그려가지고 이렇게 한쪽을 그려가지고 별도로 암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삼류위험물 처음 말씀을 드렸을 때 시중규제에서는 뭐 자연발화성 물질이 뭐고 금수성 물질이 뭐고 뭐 이런 거를 잘 안 나타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잘 따라오세요. 이제 녹색으로 해볼까요? 칼륨과 나트륨 RR 여기까지가 뭐라면은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 됩니다. 칼라 알랄까지는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 되고요. 요 놈만 자연 발화성 물질이 됩니다. 황림만. 그리고 나머지 전체가 다가 이제 금수성 물질이 돼요. 되시겠죠? 칼라 알랄까지가 자연 발화성 금수성 물질 모두 포함하는 거고요. 황린 같은 경우에 황린만 자연 발화성 물질이고, 그리고 기타 나머지는 모두 다 금수성 물질이다 라는 거,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잘 따라오세요. 복잡한데. 마지막으로 그 행정 안전 불량으로 정하는
그 물질이 있었죠. 우리 이 지금 삼류위험물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거, 염소화, 규소, 화합물. 기능사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까지는 그냥 모르셔도 될 것 같은데, 기능장은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 1류부터 6류까지 이제 나눠져 있는 그 물질들이 있죠. 시행규칙 3조에 있습니다. 시행규칙 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종류까지 기능장 하시는 분들은 요 내용까지 갖고 가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이 요즘 크로스 추재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기능장에 나왔던 게 기능사에 나오고, 기능사에 나왔던 게 기능장에 나오고, 그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기능사,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도 이왕 하시는 거, 여기까지는 공부를 해 갖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린 부분 정도는 무조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암기가 되어 있는 내용이어야 되고요. 이 암기가 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관연도 문제를 풀어 보실 때 혹시나 여기에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에 체크가 되지 않았는데 몇 번 반복돼서 출제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다가 적어 놓으셔가지고, 그 부분에 만약에 뭐 알킬 알루미늄에 제가 이거 적어 드렸는데 이거 외에 또 딴 게 몇 번 더 반복적으로 출제됐다 그러면 여기 옆에다가 직접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본인만의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암기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거의 한 50분이 넘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사류위험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